x1이고 여기가 x2야. 그럼 여기 함수값은 fx1이고 여기 함수값은 fx2야.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면 이 그래프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볼 건 이거야. 이제 이 증가하고 있을 때 어떤 이 점에서의 접선 요것들을 다 그어봤더니 증가하고 있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f'x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 증가하고 있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도 다 기울기가 양수지. 그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으면 미분계수도 증가한다는, 0보다 크다는 얘기야. 우리가 기울기가 0보다 크면 1차 함수 때 이렇게 그려지지?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지지? 그치? 그래서 증가하고 있을 때는 그 미분한 값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이해되니? 그럼 반대 개념으로 감소함수라는 게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하고 여기 x1, x2가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떨어졌지. 중요한 건 근데 이 내용보다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그어봤더니 전부 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형태를 다 띠고 있더라. 그래서 감소할 때는 f'x도 감소한다. 이해됐지?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맞아. 그러면 이건 증가인지 아닌지 볼게요. 이렇게 돼서 쭉 왔다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리고 여기는 x1이고 여기가 x2야. x1, x2야. 자, 도야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이거는 증가감소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f'x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돼야 증가함수라 그랬지, 그지? f'x가 이렇게 돼야 감소함수라 그랬지? 근데 얘는 0 되는 지점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 증가 감소도 아닌 구간으로 쭉 흘러와. 그지? 이렇게 기울기가 0짜리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흘러가는 애들은 우리가 증가 감소라고 얘기하지 않아. 근데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 내려가고 있으니까 감소한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100% 감소한다, 증가한다 얘기할 수가 없어. 어떨 때?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했을 때.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갈게. 이 개념이 중요하다. 여기가 중요해. 그러면 함수가, 이번에는 함수가 증가함수래. 얘가 증가함수라고 얘를 먼저 전제 조건을 깔아줘. 그러면 f'x는 0보다 큰 거는 맞아. 왜냐면 증가하고 있으니까 미분계수가 계속 양수겠지, 그치? 근데 니네가 이제 3차 함수의 x세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y는 x세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증가지? 근데 계속 얘가 미분계수가 계속 증가야. 근데 요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딱 한 번 0이 돼. 한 번 딱 0 돼. 요때가 미분이 0이야. 기울기가. 그리고 다시 계속 증가야. 이렇게. 그러면 이런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증가 함수고 0 되는 구간이 일정 구간 지속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0 되지. 그치? 플러스였다가 0 됐다가 계속 플러스야. 이렇게 기울기가. 딱 한 번 0 되는 건 상관이 없어. 0이 지속되는 게 안 되는 거지 딱 한 번 되는 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증가함수라고 얘기해 줬을 때는 미분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하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증가를 설명할 때는 계속 증가한다.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진 않아. 이때는. 근데 문제는 요때 증가함수라고 하면
기울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0 되는 점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 보통 이제 3차 함수에서 이런 애를 우리가 삼중근이라 그래. 삼중근. 이해돼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x값 3개가 근이 0 하나잖아. 근데 3차 함수는 우리가 근이 몇 개야 원래? 3개지? 근데 한 점에서 만나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삼중근이라 그래. 그때 얘가 접선의 기울기야. F0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인데 보통 미분 접선의 기울기가 얘가 뚫고 지나간다 그래서 얘를 뚫점이라고도 하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자, 그래서 감소함수일 때는 그럼 뭐가 포함되니?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됐어요? 그럼 봐. 문제를 봐볼게. 이 앞부분은 뭐 쉬우니까. 뭔 말이 이리 많냐. 자, 이거 볼게요. 자, 얘가 3차 함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요 표시는 뭐냐면 실수 전체라는 의미야. 실수 전체에서 계속 증가한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그러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등호가 하나 들어갈 수 있다. 이해됐니? 그러면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접근하시면 돼. 여기가 되니? 그러면 얘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가 모든 구간에서 증가한다. f'x가 0보다 크다. 얘가 f'x인데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니네가 아는 문제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바뀌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얘가 2차 함수 꼴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은 것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럼 그림 모양으로는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은 것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럼 이건 이렇게 될 때는 이건 판별식이 뭐야? 0보다 작을 때지? 얘는 0일 때지? 그럼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누가? 얘가. 그거로 접근하시면 돼. 이거 배우려고 니네 고1 때 이거 한 거야. 2차 부등식.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판별식 치면 b'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6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0a 6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해되니? 마찬가지야. 자, 얘가 실수 전체에서 감소해라. 감소한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다. 됐니? 계속 감소하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감소해야 돼. 이해되죠? 그럼 저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위로 블록이죠?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뭐 취지는 이런 거니까 x축보다 얘가 항상 밑에 있거나 같을 때까지 된다. 그럼 얘가 위로 블록이니까 항상 밑에 있거나 같은 것까지 가능하다. 안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만난다? 판별식이 0이다. 합쳐서 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해됐어요? 그럼 요거 판별식 친 게 바로 A 값의 범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니? 밑에 거 해보세요. 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야, 그 역함수 그 문제는 빼고 풀어. 요거는 내가 그래프 해주고 해줄게. 그래프 할 때 요 내용이 나오거든? 327번은 패스하고 하세요, 일단. 이거 좀 더 설명할 거야. 이거 역함수가 존재한 총 4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이거 증가함수란 얘기야. 최고차가 양수일 때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
너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야? 너네 함수 배웠잖아, 고1 때. y는 x, 무슨 대응이어야 된다? y는 x. 그거는 y는 x 대칭인 거고. 야, 1대1 함수가 뭐야? 하나 넣으면 하나만 나오고. 함수는 세로축으로 걷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고, 가로축으로 걷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그게 1대1 대응이야. 그러면 3차 함수 그림 모양이 총 3가지인데 이렇게 되면 얘는 가로축으로 걷을 때 1대1이 안 되지? 얘가 3차 함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구간이면 1대1 한 점에서 가로축으로 걷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지 1대1 함수란 말이야. 근데 얘는 3점에서 만나잖아.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구간이 있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만 해야 돼. 그래야 얘가 가로축으로 걷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1대1 대응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다음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요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 이해되니? 근데 이거는 최고차항의 부호와 연관돼 있어. 최고차항의 부호가 양수면 계속 커져요. 얘가 음수면 계속 떨어져요. 가장 높은 숫자 차수의 개수가 부호가 중요하다. 이해되니?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이제 그래프 설명할 때 니네가 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알 거야. 그래프 설명할 때. 자, 두 번째 유형 갈게. 이거 무슨 뜻인지 아니? 알지?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고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지? 방향이 같은 방향이지?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계속 증가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특정 구간에서 1부터 3 사이에 감소하래. 1부터 3 사이에. 자, 그러면 F'1, F'3 이때의 모든 부호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감소한다는 얘기는. 음수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인데, 자, 이건 문제 잘 보시고 앞으로 헷갈리지 마세요. F'X는 얘 미분할게. 3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A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때 이제 2차 함수, 니네 2차 함수 못하면 안 된다. 자, 얘 2차 함수를 해석하면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불러.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1. 자,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 3까지. 얘가 뭐야라고? 내가 지금 그린 이 그림은 누구 그림이야? F'X 그림이야. 근데 1부터 3까지 요것만 쳐다보라고 하는데 여기에 모든 부분이 얘든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인 거지. 그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3이 열려있지? 맞아요? 그럼 봐봐. 이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때 누구만 밑으로 내려버리면 얘네들 부호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돼. 여기가 F1의 값이고 여기가 F3의 값이다. 그럼 이 구간에서 얘만 X축보다 밑으로 내려버리면 나머지 애들은 저절로 음수지. 함수값이 F3이 0보다 작으면 무조건 얘는 뭐야? 얘가 음수면 당연히 얘네들은 함수값은 당연히 다 음수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F3의 값이 여기다 3 집어넣은 값이 0보다 어떠면 돼요? 작으면 되는 거지. 그지? 열린 구간이라서 여기 빵꾸 나 있으니까 F3보다 등호는 빠지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2차 함수 할 때 이런 문제 푼 적 있지? 없냐? 없어요? 없어?
있을 텐데. 자, 그럼 얘는 개념은 이래. 자, 얘 f 프라임 x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9. 요 구간에서 항상 증가래. 요 구간에서야. 그럼 얘는 그림이 아래로 위로 블록. 추계방정식은 모르지? 추계방정식은 뭐야? 2배 6분의 에이씨 슈슈슈슈슈 마이너스 3분의 a인가? 6 3분의 a 지점이죠? 추계방정식 2배로 나눈 거에 부호 반대니까, 그죠? 자, 첫 번째 구간을 볼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마이너스 1 F1이야. 증가하려면 제일 낮은, 이렇게 쓸게요. 최소값만 0보다 올려버리면, 여기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최소값이겠지, 그지? 그러면 F 마이너스 1만 0보다 올려버리면 나머지 구간은 다 0보다 커지겠지, 그지? 여기가 됐니? 그러니까 최대값은 의미가 없어. 여기서는 제일 작은 값만 x축보다 올려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다 0보다 크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지금 얘가 1보다 클지 작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될 때도 얘는 의미가 없지. 최대값을 0보다 크게 만드는 건 의미가 없어. 최소값을 0보다 크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여기가 최소값이 돼요. f-1이.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때는 얘가 최소값이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때는 f1을 0보다 크게 만들면 되겠지. 그지? 근데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동시에 만족해야 돼. 이해돼? 왜냐면 이게 반대로 틀어질 수 있으니까 얘가 최소값인 거와 동시에 얘가 최소값인 거, 이거 얘네들의 연립 부동식을 풀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누가 최소값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럼 f-1부터 볼게요. f-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a 플러스 9가 얘가 0보다 크면 일단 얘가 마이너스 1에서의 기울기야. 그럼 얘만 약간 이런 조건일 때지. 얘가 더 낮게 있을 때. 요 최소값만 0보다 크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럼 얘 계산하면 6이고 넘어가면 2a가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면 되겠죠. 그죠? 자, 얘는요. 1 들어가면 여기 1 들어가면 마 3 마이너스 2a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넘어가면 2a가 6이니까 a는 3보다 작겠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 작아. 얘랑 이제 합쳐버리면 된다고. 이해되니? 이게 여기서는 등호 빠져가지고 등호가 들어갔는데, 기본 개념은 이거고 왜 등호가 들어가는지도 설명할게. 저거 아까 축이 뭐였지? 저 축이 뭐였냐? 3x제곱 마이너스 6x 딱 1이었네. 위에 거로 갈게요. 등호 들어가는 이유.
이 함수 값은 포함이 안 돼 있지, 그지? F3이 0보다 감소하려면 작아도 되고, F3의 값이 여기여도 얘는 포함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 여기 등호 들어가도 F3이 0 자리까지 오더라도 감소하는 거에는 포함이 안 돼요. 오케이? 0보다 작아지는 데는. 그래서 거기다가 등호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미분에서 최소값만 0보다 위에 올리든가 최대값만 0보다 내리든가 개념은. 할까요? 331번. 자, 얘. 이거 아까 그거 풀어줬던 거, 그 원론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접선이라는 거잖아, 얘가. 접선. 그때 x좌표를 지금 t로 잡은 거죠. x좌표를 t로 잡은 거지? 그럼 y좌표는 여기다 t 집어넣은 거. t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t 제곱 플러스 at. 이게 접점의 좌표야, 지금. 그럼 t에서의 f't가 기울기죠? 이 접선의 방정식 지금 세운 거에 y절편 구하라는 거잖아, 지금. 접선의 방정식. 자, f't는 얘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x 플러스 a니까 f't는 여기다 t 집어넣은 거 3t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t 플러스 a. 얘가 기울기야. 그래서 우린 지금 뭘 구한 거냐면 요 파란색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와 지나가는 한 점을 구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그때 그 접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 3t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2t 플러스 a에 이게 기울기다. 좌표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at. 요거의 y절편이 gt인 거야. 요거의 y절편. y절편 어떻게 구하냐? x에 0 넣었을 때. 그럼 x에다 0 집어넣고 이거 마이너스 t 곱해서 얘랑 계산하라는 얘기지? 그럼 밑에다 쓸게요. 요만큼 부분을 전개해서 밑에다 써서 계산한 게 gt인 거야. 자, 곱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at. 됐어요? 자, 요거 계산하면 gt라는 게 어떤 애들이냐? 계산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계산했고, 이거 동류항이지,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a 플러스 2 t 제곱. 그리고 얘하고 얘는 없어지겠네. 얘가 gt인 거야, 얘가. 됐어요? 3차 함수란 얘기야. 모의고사 형태에서는 이렇게 잘 나온다. 이게 아까 전에 해줬던 그 유형 자체야. 그 유형 비슷한 거. 여기가 됐니? 그럼 GT 구했다. GT가 근데 뭐 하래? 0에서 5 사이에서 뭐 해라? 증가해라. 그러면 G'T를 구하면
마이너스 6t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2t. 뭔가 계산 잘못됐는 것 같은데? 뭐 계산 잘못됐냐? 여기 플러스다. 미안하다. 요거 곱하면 플러스잖아? 그럼 이거 여기 아무것도 없다. 여기 이렇게 되겠다. 맞지?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인데 선생님 마이너스였어. 얘가 지금 미분 계수인 거야. 이해됐죠? 그럼 얘는 어디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 축은 어딘지 몰라. 근데 얘가 증가하래. 증가. 그럼 최대값은 중요하지가 않아. 얘가 0부터 5까지라고 칠게요. 그냥 0, 5라고 치면 여기가 F0, F5. 근데 얘는 이렇게 올라갈지 이렇게 내려갈지 몰라. 그럼 둘 다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F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지금 T 지점인데,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얘는 2T로 묶이지. 이거 플러스구나. 더하면 플러스. 2T로 묶으면 마이너스 2T로 묶자. 3T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때 T 값은 0 또는 3분의 A 플러스 2란 얘기인 거죠, 그죠? 근데 이건 필요도 없겠다, 별로 의미도 없다. 자, 일단 0 집어넣으면, 자, 0 집어넣으면 뭐냐? 빵빵이니까 F0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0 가능하죠? 그럼 F5만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면 되겠네, 그지? F5만. 자, 여기다 5 집어넣을게요. 5 집어넣으면, 여기다 넣자. 이거보다 얘가 계산하기 편하겠다. 여기다 넣을게.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15, 마이너스, 그냥 전개 저것도 풀어버리자. A 마이너스 2. 얘가 지금 F5인 거야. F5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이쪽 거는 만족했으니까 이쪽만 만족해주면 되는 거잖아. 됐어요? 그러면 요거 양쪽에 마이너스 10씩 나누면 요거 계산해서 13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10으로 나눴으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겠지, 그지? 그러면 A는 13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럼 A의 최소값은 13이 되겠죠. 오케이? 요 식 쓰는 게 더 일인 것 같은데. 그래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극대 극소만 조금 설명하고, 극대 극소는 뭐 크게 설명할 건 없다. 극대가 뭐고 극소가 뭔지만 잠깐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래프. 오늘 3차 함수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잘 봐. 극대라는 게 이게 개념이 되게 모호해. 되게 모호해. 니네 최대값 최소값은 뭔지 알지? 가장 높은 값, 가장 낮은 값. 근데 극대값, 극소값은 뭐냐면 이렇게 그렸을 때 특정한 이게 수학적 범위가 약간 이래. 조금 일정하게 작은 부분을 잡아서 다른 구간보다 높은 값. 그 얘기는 수학적 정의가 이래. 진짜로. 이렇게 이 정도 범위 잡았을 때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값. 여기죠, 여기. 요 기울기가 0 되는 값, 여기. 요 지점.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극대값은 연속에서는 이래. 연속에서는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감소로 돌아가는 구간. 오케이? 이건 연속에서만 그래. 근데 원래 극대극소의 의미는 그런 거 아니야. 일정한 부분,
요 정도 잡았을 때 주변보다 높은 값. 그럼 얘는 연속이 아니더라도 극대극소는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빵꾸나고 이렇게 돼 있고 함수값은 요 정도에 있어. 그러면 연속이 아니더라도 극대값은 주변보다 높은 값. 얘가 극대값이야. 연속이 아니더라도 극대값, 극소값은 있어. 그리고 하다못해 니네 이거 뾰족점, 이거 미분 불가지. 근데 이거는 극소값은 가능해. 주변보다 가장 낮은 값. 주변에. 그러니까 최대, 최소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극대, 극소 이런 거는 솔직하게 잘 의미는 별로 없고 이게 연속함수에서가 이제 중요한 건데 연속함수, 이렇게 불연속함수 말고 모든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우리가 다항함수가 보통 미분 가능하지, 그지? 그럼 3차 함수가 대충 이렇게 그려지지?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가 바뀌는 그 값을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극대랑 극소라고 해. 근데 잘 봐라. 내가 오른쪽으로 막 뛰다가 왼쪽으로 돌아서려면 어느 순간에 속도가 뭐가 돼야 돼? 한 번 좀 멈춰야 되겠지? 그리고 반대로 돌아서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다가 감소로 돌아서려면 기울기가 한 번 딱 0이 돼야 돼. 이해되니? 그리고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구간, 주변보다 높은 값, 다항함수 기준으로 하면 돼. 요거는 그냥 개념 설명하려고 연속이 아니더라도 극대극소는 있어. 극대극소는 있는데 우리가 써먹을 거는 이제 연속함수, 다항함수에서 써먹을 거라. 그러면 얘는 주변보다 높은 값이지. 그래서 얘를 극대값이라고 부르고, 자, 이쪽 구간을 보면 기울기가 감소하다가 올라가지, 그지? 다시 증가하지? 그때 기울기가 한 번 또 0이 되지, 어느 시점에서, 그죠? 어떤 점에서 0이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때 으야. 자, 요 점을 극대값이라고 하면 요 점을 극소값이라고 그래. 주변보다 가장 낮은 값. 근데 이 일정한 범위, 그건 얼만큼 잡아야 되냐, 그런 개념이 없어. 이게 대학교 수학적 정의에도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상 주변보다 높이 올라와 있다. 근데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바뀌는 지점, 거기가 우리가 극대값, 극소값. 얘는 그럼 극대는 언제 바뀌냐? 기울기가 이전에는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지. 그러면 우리는 f'x로 확인할 건데 f'x가 양수였다가 감소, 음수로 바뀌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이렇게 산봉우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내려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걸 극대. 마이너스에서 다시 얘가 이쪽 플러스 기울기로 바뀌죠? 그거를 극소. 그러니까 작아지고 있다가 돌아서면 여기가 극소. 올라가고 있다가 내려가면 여기가 극대값. 이렇게 되니? 그러니까 기울기가 변환되는 시점을 다항함수에서는 극대극소라고 하고, 극대극소의 원래 의의는 미분 불가여도 극대값, 극소값은 다 있다. 미분 불가여도. 하다못해 연속이 아니더라도 자, 연속이 아니더라도 극소값은 있어. 이해돼? 자, 요 구간에서 요거 극대극소에 한번 정의만 볼게요. 자, 요 구간 얘가 제일 높죠? 주변보다. 그럼 얘는 여기가 극대값이야. 요거 뾰족점 우리 미분 불가해. 미분 불가하지만 주변보다 제일 낮죠? 여기 함수값, 여기 극소값. 자, 여기도 주변보다 이쪽보다는 높잖아. 이거 극대라고 할 수 있다고, 이런 데도. 그러니까 극대 극소의 의미는, 이거는 그냥 개념만 보시면 돼. 연속이 아니더라도 상관없고, 미분 가능 불가능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주변보다 높이 있어? 극소, 극대. 여기서는 얘가 극소, 얘가 극대, 여기 극소, 여기보다 주변보다 얘가 낮죠? 근데 얘는 오히려 극소야, 얘는. 봐봐. 이 주변보다 얘가 제일 낮지?
예, 극소라니까. 여기 극소잖아.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 근데 이런 거는 때려 죽어도 시험 문제 안 나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극대극소를 통해서 니네가 이제 3차 함수 이런 걸 그릴 거야. 극대값, 극소값.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제이는 왜 아니에요? 극소가 아니에요? 뭐가요? 왜 맞아요? 얘가 이 주변보다 높아, 낮아? 높아요. 맞은가? 얘는 얘보단 낮지? 네. 이쪽보다는 얘 낮으니까. 네. 근데 이쪽 부분보다는. 네. 그럼 얘는 극대야, 극소야? 모르겠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얘보다 낮지? 얘보다도 낮지? 아, 제일 낮지? 근데 얘는 얘보다는 낮은데 얘보다는 높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보다 가장 낮아야 돼. 그 금방 바로 붙어 있는 애들보다. 근데 얘는 얘 지점으로 얘보다는 낮은데 얘보다는 높네? 애매한 거지. 오케이? 이런 건 때려 죽어도 시험 문제 안 나와. 자, 이건 개념이 좀 많다. 개념이야. 3차 함수, 4차 함수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릴 건데, 너네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개형은 뭐야, 개형. 내가 지금 개괄적인 형태만 그린다는 얘기야, 개괄적으로. 그러면 3차 함수가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고 요거는 뭘 봐야 돼, 우리가? 감소 증가는 뭘 봐야 돼? 아니, 감소 증가는 증가할 때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감소할 때는 f'x가 얘가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3차 함수 볼게요. 3차 함수가 있는데 그럼 3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얘는 2차 함수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보시고 기준점은 a가 0보다 큰 걸로 할게요. 그러면 니네가 봤을 때 자, 봐. 이차 함수는 x축과의 관계가 딱 세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안 만나는 경우. 안 만나는 경우.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세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내가 지금 그린 그래프는 도함수를 그린 거야. 도함수. 이해됐지? 도함수를 그렸을 때 얘가 기울기가 항상 x축보다 얘가 다 위에 있지, 계속.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계속 양수지, 그지? 그러면 3차 함수의 도함수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그 3차 함수는 계속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개형만 그릴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도함수가 모든 구간에서 양수잖아. 그럼 얘는 계속 3차 함수가 증가만 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때 이 그래프는 내가 증가한다라는 걸 썼지만 실제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살짝 해서 올라가는 정도가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확 올라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얘는 이 그래프가 계속 뭐 하는 함수야? 증가하는 함수지? 그럼 얘는 주변보다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부분이 있어, 없어? 자, 첫 번째. 얘는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계속 증가야. 그때 우리는 얘가 뭐가 없다라고 하냐면 극값이 없다라고 표현해. 여기까지 이해돼? 극값이 없다. 계속 증가한다. 계속 증가한다.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해됐어? 계속 증가할 때 그럼 극값이 없을 조건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극값이 없다.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다른 말로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인데 얘가 이렇게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난다. 그죠?
그럼 얘는 다른 말로 1대1 대응이다. 됐어? 이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이야. 그럼 계속 증가해야 돼. 그러면 1대1 대응이면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내용이 다 같은 말이야. 뭘 구하라는 거야?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 구하라는 거야. 이해됐어? 거기에 가장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얘가 계속 함수가 뭐하고 있다? 3차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 모든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다. 요거 구하라는 거. 극값이 없다. 요거 구하라는 거. 1대1 대응이다. 요거 구하라는 거. 역함수 구한다. 요거 구하라는 거. 다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이해되니? 자, 두 번째. 얘는 판별식이 뭐일 때야? 판별식이 0일 때죠? 그럼 잘 봐. 이거는 지금 도함수의 그림을 그린 거야. 도함수. 그럼 도함수가 요거 0 되는 지점 왼쪽은 부호가 양수지. 여기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 fx는 양수잖아. 그죠? 그리고 잠깐 0 됐다가 다시 양수지. 그지? 그럼 얘는 양수에서 음수로 꺾이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도 잠깐 0이 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올라가는 애야. 그러면 얘는 그래프 개형은 올라가다가 잠깐 0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그럼 얘도 계속 증가하는 함수지? 얘도 주변보다 높거나 낮은 부분이 없지? 다 같은 내용이야. 그러면 얘도 얘하고 같이 포함이 돼.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의 내용이 나오면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문제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푸는 거야. 전부 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해됐지? 그러면 이런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얘 말고 물을 게 없어. 뭔가 할 게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 얘하고 얘는.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 그림. 도함수가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러면 얘 도함수의 두 군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잘 봐. 여기서 알파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양수야.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음수야. x축보다 밑에 있죠? 그러다가 베타에서 다시 양수로 전환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이 알파와 베타일 때 이 값이 몇이 되는 거야, 지금? 여기 x축하고 만나는 거 우리가 0 되는 지점이라고 그러지? fx가 0 되는 지점. 그래서 이 그래프의 개형은 자, 요 0 되는 지점을 이렇게 그었을 때 대충 개형만 그리자면 얘가 알파 전까지는 기울기가 양수라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치? 이렇게 올라가. 됐니?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증가하는 함수일 거 아니야. 이해됐죠? 그리고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지. 그치? 감소하잖아. 여기 기울기는 음수니까. 그리고 베타 이후로는 다시 증가하고 있지.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3차 함수는 실제로 이렇게 찍찍찍 이렇게 안 그려질 거 아니야.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그려진다고. 그래서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기울기가 잠깐 0이 돼. 그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 그래프 개형이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잘 봐. 그때 여기가 극대값이야. 주변보다 높은 구간. 이때가 극소값인데 그러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네들의 두 근이 되는 지점이 바로 극대값. 그래서 f 알파 원함수에다가 x좌표 알파를 넣은 게 극대값이 돼. 그러니까 도함수의 두 근이 극대값이 되는 x좌표가 돼. 그러니까 이해되니? 그리고 또 하나는 도함수의 한 근이
극소값이 되는 x좌표가 돼. 그러면 얘는 아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하고 다르게 얘는 뭐가 존재해? 극값이 존재하지? 극대값하고 극소값 둘 다 존재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냥 0 되는 지점 없이 그냥 쭉 올라가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판별식 0일 때는 살짝 0 됐다가 살짝 0 됐다가, 그러니까 얘랑 거의 비슷한데 이건 약간 0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이 케이스, 이 케이스밖에 없어. 그러면 언제 이렇게 되느냐? f 원함수의 ax 세제곱 이렇게 됐을 때 a 값이 0보다 크면 항상 밑에서 올라와서 끝에가 올라가. 증가하게 돼 있어. 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땐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럼 얘가 음수라면 a의 부호가 음수라면 오히려 반대야. 이유는 자 그래프가 음수면 도함수도 이렇게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맞불맞이. 그래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또 중요한 내용인데 이 3차 함수는 대칭성을 띠고 있어. 어떤 대칭성을 띠고 있냐면 여기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그랬지, 그지? 그때 이거 잘 기억해. 도함수의 기울기가 0. 다시 말해서 0 되는 지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함수가 3차 함수야. 3차 함수를 한번 미분하면 2차 함수죠. 2차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얘를 니네가 미적분 2 때 이계도 함수라고 하는데 이계도 함수 두 번째 한 번 더 친 거에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 딱 요 지점이야. 꼭지점 좌표라는 얘기지, 그치? 요 좌표를 기준으로 잘 봐. 이 2차 함수가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지. 그래서 요 점을 기준으로 요 3차 함수는 점대칭이야, 여기. 요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하면 이게 다 대칭성을 갖고 있어. 그때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점이라고 불러. 변곡점이라고 부르고 잘 봐. 그러면 얘가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얘하고 얘의 간격이 같아. 이해돼? 그래서 여기가 1대 1이야. 조금 이따가 이제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해줄 건데 비율 관계를 해줄 건데 해봐. 어떨 때냐면 3차 함수 하나만 그려줄게. 자, 이렇게 되고 이건 비율 관계 외워두세요. 자, 여기에 접할 때야. 접할 때. 그럼 여기가 극대죠. 여기가 극소죠. 지금 여기서는 여기가 극소야. 그리고 요 두 군의 가운데 값, 두 군의 가운데 값이 변곡점이라 그랬지? 얘가 변곡점이면 얘가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요 간격, 요 간격, 요 간격이 다 같아.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1대 1이야. 그래서 니네가 이제 중군을 가질 때인데 중군을 가질 때 여기 접하는 지점하고 만나는 다른 지점 하나 있잖아. 그리고 여기가 극대값이지. 얘를 기준으로 항상 비율 관계가 2대 1이야. 꼭 이거 진짜 많이 써보니까 기억해. 2대 1의 비율을 갖고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극대값이 3이고 여기가 7이야. 그럼 이 점 좌표 구하라고 한다고. 근데 여기가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라고. 접하는 부분 극대 지점 다음 만나는 지점까지 2대 1이야. 그럼 여기가 4칸이지? 그럼 여기는 2칸일 거 아니야? 왜 대판이야? 3부터 칠 거야. 4칸 아니야? 여기 4칸이면 여기 2대 1이니까 여기 2칸이죠? 여기 x좌표가 1이에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쓰냐면 얘가 만약에 x는 0이 아니라 얘가 y는 5라는 식이 있으면 fx랑 5랑 만나는 지점이 두근이 7과 1이지. 근데 7에서 뭐해 지금? 접하지, 중근을 갖지. 그리고 1에서 다른 한근을 갖지.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넘겨서 fx 빼기 5는 최고차가 그냥 1이라고 가정할게. x 마이너스 7, 7에서 중근을 갖고 1에서 다른 한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외워버리시면 되냐면 내가 이게 몇 대 몇이라고? 이거는 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접할 때 2대 1인데 그 비율을 2대 1로 외워주시면 돼요. 요 2대 1로. 이렇게 외우시면 훨씬 편해.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3차 함수를 그리는 그래프 개형이야. 됐어요? 그러면 중요한 지점은 3차 함수에서 이렇게 그렸을 때 극대값, 극소값은 언제 갖는다? 도함수의 근이 극대값의 x좌표, 도함수의 또 다른 한근이 극소값의 x좌표. 이해됐어요? 그래서 도함수의 근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져. 지금부터. 그럼 오늘은 문제 푸는 것보다 그래프 개형이 이렇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4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4차 함수. 중요한 건 4차 함수의 도함수가 중요해. 4차 함수의 도함수는 4차를 미분치면 3차겠지, 그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했을 때, 자, 좀 전에 3차 함수를 봐서 알겠지만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내가 여기다 이제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일반적인 거.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약간 이 모양이죠?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0 되는 지점, 마이너스, 그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러면 얘가 이 지점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한번 기울기가 바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3차 함수의 세근, 여기가 3중근이라고 따져주시면 돼. 도야! 그러면 얘는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된다? 일단 어떻게 돼? 감소하죠? 감소하다가 이 지점부터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야. 그래서 약간 2차 함수라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한 게 그런 느낌이야. 이게 내가 지금 밑에 그리는 건 fx의 원함수 4차 함수를 밑에다 그리는 거고, 이 밑에 그리는 함수는 도함수를 통해서 그리는 거야, 얘가. 자, 기울기가 내려가다 올라가.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대충 이렇게 돼요. 약간 2차 함수랑 비슷하죠? 그럼 얘는 무슨 값만 있어? 극속 값만 있지? 4차 함수인데 얘는 극소 값만 있다. 여기까지 됐지? 그럼 또 하나. 이건 3차 함수의 근이 몇 개일 때야? 한 개일 때야. 그럼 또 하나는 얘가 구부러지긴 하는데 이렇게 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 음수였다가 이 지점부터는 플러스가 되니까 이 그래프 개형하고 비슷하긴 하겠지, 그지? 근데 이 지점에서 바뀔 건데 이 지점에서 얘가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그래프야. 근데 쟤보다는 살짝 꺾여서 올라가니까, 근데 문제는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냥 낮아지는 지점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야. 그럼 얘도 무슨 값만 가자? 극소값만 가자.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근이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 x축하고 3차 함수의 근이 한 개. 그럼 나머지 근 두 개는 허근이란 얘기야. 또는 삼중근이던가. 여기까지 됐지? 그럼 요번에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3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와서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이게 3차 함수인데 근이 한 개, 두 군데서 만나.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얘는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을 보긴 할 건데 우리는 뭐만 보면 돼? 기울기의 부호를 잘 봐야 돼. 자, 요 지점에서는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요 구간에서는 얘 기울기가 음수야. 그리고 올라와서 양수야. 그리고 잠깐 0 됐다가 양수야. 자, 그러면 내가 극값이라는 건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야 극값이라 그랬지. 근데 얘는 여기서 여기 바뀔 때는 얘는 극값이야. 극소든 극대든. 근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극소겠지. 근데 요 지점은 플러스에서 0 됐다가 다시 플러스지.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건 극값이 아니야. 잠깐 0 되고 다시 가는 거야. 그래서 얘 개형도 어떤 방식이냐면 얘랑 비슷해요. 내려왔지.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 이해돼? 그러면 얘도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이야. 그러면 얘조차도 무슨 값만 가자? 극속값만 가자. 아, 그러면 이제 어떤 4차 함수를 주고 얘가 극속값만 가질 때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얘 근이 1개이거나 2개일 때가 극속값을 가져. 그러면 1개일 때도 따져야 되고 2개일 때도 따져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안 풀어. 거꾸로 풀어. 우리의 여사건으로. 그러면 지금 뭐밖에 안 남았어? 근이 1개, 2개, 그리고 3개 하나밖에 안 남았지? 그 3개 갖고 다 풀어. 그거를 풀고 그거의 반대 경험이 얘야. 그게 아닌 게 얘일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3개의 그림 가지고도 문제는 잘 안 나와. 얘는 극속값만 가자. 이해되니? 그래서 극속값만 가질 때라고 하면 도함수의 근이 1개 또는 2개일 때 극속값만 가자. 얘는 극대값들이 없는 애들이야, 이 3개는. 이해됐지? 그럼 마지막. 오늘은 개념에 더 치중하자. 다 지워버리자. 그러면 이제 근이 3군데서 만날 때. 세 군데서 만난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인 경우에서 바뀐다. 이때 기울기는 x축보다 미치니까 기울기의 부호는 음수.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얘는 양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건 정확하게 그린다는 얘기가 아니야. 니네 정확하게 그릴 일도 없어. 지금 하는 게 그래프 그리는 전부야. 그러면 이 알파 지점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거고 베타에서 변화가 있을 거고 감마에서 변화가 있을 거야. 그럼 대충 개형만 보면 이때는 기울기가 음수. 이거를 좀 더 치우치게 가자. 이렇게 그릴게요. 알파, 베타, 감마.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내가 왜 이렇게 비교했냐면, 자, 첫 번째. 얘는 내려와. 그죠? 근데 요 간격이 요 간격보다 크지? 그럼 올라가는 기간이 좀 더 길다는 얘기지? 그지? 뭐 기울기가 바짝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간격이 더 길다는 얘기야. 그때 얘는 내려오는 간격은 쟤보단 짧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 그래서 얘는 비대칭 W형이야. 비대칭 W형이고 개형은 진짜 직선처럼 그려지면 좋겠지만 얘가 올라왔다가 이런 개형을 갖고 있어. 됐니? 그럼 얘는 극소값, 극대값, 극소값을 갖지? 그래서 문제 질문은 1번. 4차함수 기준이야. 4차함수 기준. 4차함수 내 극대값을 가질 조건.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극대값을 갖는다. 근데 4차함수에서 극대값을 갖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 근이
3개인 경우밖에 없다. 그러면 극대값을 안 가질 조건이 있잖아. 장난치다가 핸드폰 뺏기고 내일 받아간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 얘를 물어본다고. 그래도 풀이는 얘로 풀어. 왜? 얘가 얘인데 얘는 한계, 중근 다 두 번 따져야 되잖아. 그럼 얘 따진 다음에 그래서 뭐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이걸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어. 3개 가질 조건이 이거야. 그러면 3개 갖지 않을 조건은 요거의 여사가.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푸는 건 얘로 다 풀어. 절대로 이쪽 거로 풀진 않아. 그러니까 극대값을 가질 조건도 얘로 풀고 갖지 않을 조건 요거 푸는 것도 얘로 풀어. 단 얘를 물어보면 요거 정답의 반대쪽 범위를 쓰시면 돼. 이해되니? 풀이는 얘 갖고 안 한다. 하나 따지고 2개 따지고 이런 걸 안 해. 얘만 갖고 한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대충 이렇게 된다. 그것도 4차 함수 fx는 ax 4제곱 이렇게 갔을 때 a 값이 0보다 크면 우리가 최종 결과물만 보면 돼. 최종 결과물. 얘가 양수면 끝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음수면 끝이 내려가겠지? 비대칭 w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 4차 함수도 비율 관계가 있는데 3대1의 비율 관계가 있는데 그거 나올 때 해줄게. 그것도 중근일 때 이렇게 3중근일 때 시간이 되나? 안 되나? 지금 이 기본 개형 기억하니? 네, 그럼 예시 하나만 들고 끝낼게. 안 되겠어. 지우하고 두하는 좀 더 남겨서 시켜야겠어. 거지 같은 게 핸드폰 갖고 무슨 게임을 했는데? 내가 다 봤는데? 자, 이거 개형만 볼게요. 이 그래프 구하고 극값을 구해야 해라. 자, f'x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1, 2 이쪽 마이너스지, 그지? 그럼 얘는 잘 봐. 최고차가 뭐야? 그리고 도함수의 근이 몇 개 있어? 그럼 얘는 극값을 갖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잖아.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3차면 언젠가 끝이 올라가지? 그럼 대충 그려.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야. 그때 극값은 언제 갔냐?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근이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2일 때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고 2일 때 극값을 갖는데 그때 극대값 요 점은 f-1이라서 요 마이너스 여기서 극값을 갖는 건 알겠지, 그지? 근데 이 마이너스 1의 극대값이라는 건 여기다 넣는 거야. 원함수잖아. 얘 그래프가 얘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의 함수값이 궁금한 거는 여기다 넣어야지, 그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마이너스 7이야. 극값 몇이니? 0이지? 잘 봐, 그럼. 여기가 x축이라는 얘기인 거야. 자, 여기가 x축이지? 그러면 내가 이 점 좌표를 구할 수 있어. 아까 접하고 극값이고 얘 몇 대 몇? 2대1. 2대1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럼 요거 간격이 3이지? 거기 요 간격은 그럼 2분의 3이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되게 활용도가 높아. 비율 관계 알아두시고 그림 대충 이렇게 그리고 푸는 거야. 정확하게 x축 y축 그려가지고 좌표 어디 이거 안 찍어. 이해됐어? 하나 더 개형만 설명하고 볼게. 4차죠. 도함수 그릴게.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요거죠? 그러면 요건 x로 묶으면 4x로 묶자. 4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1이 되겠지, 그지? 도함수가. 그럼 근은 뭐야? 0, 1, 마이너스 1이. 자, 도함수의 근이 몇 개야? 도함수의 근이 3개면 얘는 극대값을 갖는 거야. 그럼 얘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 잘 봐. 이것도 잘 봐. 마이너스 1, 0, 1이야. 요 몇 간격이야? 얘도. 얘는 대칭 관계야. 왜? 내려오는 거나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함수야. 됐어요? 그러면 극값을 언제 갖는다?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근데 이게 간격이 똑같다는 얘기는 요게 대칭성을 이룬다는 얘기야.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0, 1이니까 진짜 극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내가 지금 4차 함수 그린 거잖아. 4차 함수식에다 넣어주시면 돼. 이해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그래프 여기서부터가 진짜 메인이야. 어떻게 보면 니네 숙제는 그 뒤쪽에 증가 가기 전에 단원 종합 문제 67부터 70까지 하시고요. RPM이 어디 갔지? RPM 이것도 있지 않아요? 거기도 있냐?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 아니 여기 있었는데. 야, 접선의 방정식 끝내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접선의 방정식 63페이지까지 RPM. 네? 이것도 하지 않아요? 그 앞에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 안 했어요. 예, 여기만 해. 167페이지. 마플 교과서 167페이지부터 170페이지. 접선의 방정식 쪽만 다 끝내라고. RPM은 63페이지까지 하고. 오케이? 고생들 했다. 그 대신 내가 다음 시간에 요거 한 번 더 설명할 거야.